안녕하세요, 윤반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집에 이사 들어갔을 때 꼭 해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 있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 두 가지와 전세권 설정과의 차이가 뭔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우리가 이사를 하죠. 이렇게 집을 넘겨받고 그 안에 사는 것을 법적인 용어로는 인도와 점유라고 해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을 해당하는 집 주소로 이전하죠. 이렇게 두 가지를 하면은 대항력을 얻게 돼요. 대항력. 즉,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내 전세금, 내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되죠. 그게 바로 확정일자예요. 확정일자. 쫓겨나지 않을 권리인 대항력에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아놓으면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우선 변제권이란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 대금에서 내 뒤에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돈을 먼저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내 보증금을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라고 말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집에 전세를 들어가는 거니까 전세권 설정하는 거 아니야? 뭐가 다른데? 라면서 궁금해하는 불이니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볼게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등기를 비교해 놓은 표가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블로그를 참조해 주세요. 그냥 말로 할게요. 첫 번째 차이, 확정일자가 쉽고 편리합니다.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 혼자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가격도 싸고요. 몇백 원 안 하죠?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반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조금 더 복잡해요. 우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근데 쉽게 안 해주려고 그러죠. 거기서부터 쉽지가 않아요. 집주인이 동의하고 협조해 줄 때만 전세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등기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가 아닌 등기소에 가서 여러 서류를 제출하고 해야 되고 비교적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무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차이, 확정일자가 훨씬 싸다. 아까 말씀드렸죠. 확정일자는 몇백 원 안 한다고요. 하지만 등기를 해야 되는 전세권 설정 등기의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법무사를 끼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무사 비용만 몇십만 원은 나갈 거예요. 최소. 그리고 등기비가 있어요. 등기비. 등기비하고 그 부수적인 다른 세금들 같이 다 합하면은 0.24%가 들어가거든요. 등록세가 0.2%고 지방교육세가 다시 등록세의 20%예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아무튼 총액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이 계산하는 거 예시도 블로그에 있어요. 블로그 한번 봐주시고요. 또 다른 큰 차이가 있어요. 세 번째, 보일러 수리비는 누가 낼까요? 수리비를 누가 낼까 하는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동안 보일러가 망가져서 수리를 하게 되었다면 그 수리비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건 집주인이 내는 거야. 집주인이 고쳐줘야지 라고 하시겠죠? 임대인이 수리비를 내야 해요, 보통. 근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거예요. 대다수의 세입자들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고 보통 우리가 흔히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그러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는 주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봐왔을 거예요.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면 유지 수선의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어요. 망가진 거를 고쳐가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일러도 그렇고 조금 큰 건들 있잖아요. 형광등만 말고 방충망이랄지 이런 거 망가진 거, 변기가 망가졌다랄지 이런 것들 우리처럼 그냥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임대인한테 수리를 요청하죠.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내가 다 내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입자가.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 보이죠? 그런데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의 장점을 볼게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차가 가능해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는 것은 세입자의 권리를 공시했다는 거예요. 공시,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널리 표방했다. 누구에게나 내가 가진 권리가 이거다 라고 등기부에다가 딱 적어놨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장점, 소송 없이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내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해달라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장점이 그렇게 엄청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죠?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장점인데도 꼭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게 여러모로 봐서 좋지만 꼭 해야 되는 사람, 어떨 경우? 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 그죠? 전입신고를 하면 좋은데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자, 해당 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서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아파트나 주택은 별로 그럴 일이 없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때에 따라서 집주인이 오피스텔 세입자에게 전입신고 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입신고를 하면 그 장소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주택으로 쓰고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얘는 비록 업무용 오피스텔이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이 하나 있었고 임대인 입장에서요, 주인 입장에서 집이 하나 있었고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서 오피스텔을 세를 놨는데 이게 원래는 주택이 아니었었지만 누군가가 전입신고를 해서 주택으로 카운트된다. 그럼 나는 다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좀 불안하다 할 때 바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달래요. 어떡하죠?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대답을 어떻게 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서 보증금을 보장받으세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도 꼭 알아둬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보통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이 되면 건물과 토지 다 합해서 그 낙찰대금에서 나의 보증금을 좀 돌려받게 되죠.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토지는 아니에요. 토지는 아니고 건물에 대한 가치 있죠. 건물에 대한 낙찰 금액에 대해서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좀 다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있는 거예요. 잘 계산해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